오늘은 우리 토지 대장님과 함께 저희가 스터디를 네. 매달이죠? 네, 매달 매달 한 한 개지역씩 이제 다니고 있잖아요. 네. 이번 7월 달은 저희가 강원도 강릉시를 갔다 왔습니다. 네. 갔다 온 그 분위기, 음. 그리고 뭐 투자 혹시나 이제 뭐 음. 투자도 가능하면 그 투자 전망까지도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네.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제 강원도가 굉장히 멀죠? 네. 저희가, 네. 오른쪽 위 예, 끝자락. 네. 저희가 이제 있는 곳이 부산인데, 네. 실제 이제 강릉에 KTX가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다른 지방에서 오기에는 멀죠. 서울에서 청량리를 거쳐서 다시 그렇죠. 가야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교통편이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열악한 네. 그런 곳이 이제 강원도 강릉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몇 시간 운전해서 갔죠? 4시간 거의 넘었던 4시간 정도 좀 네. 넘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열차 타고 이렇게 또 가나 자차로 이용해서 가나 뭐 매한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또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우리 부산에서 갈 때 이 고속도로가 없어가지고 네. 7번 국도를 타고 갔죠. 그렇죠. 이제 포항까지 가서 이제 7번 동해까지는 국도를 통해서 이렇게 갔었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강릉에 KTX가 들어왔지만은 이제 서울, 수도권 이런 지역들에게만 조금 혜택이 있는 그런 교통 현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 대장님은 이렇게 지역을 이제 보실 때 네. 어떤 사이트 주로 많이 보시나요? 저도 여기 직방 많이 보고요. 네네네. 부동산 지인, 그 다음에 아파트 실거래가, 이렇게 많이 봐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은 뭐 부동산도 지인도 보긴 한데 직방, 뭐 네이버 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 네. 아식이죠. 네.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강릉에 대해서 뭐 좀 처음이다, 혹은 이제 좀 새로운 지역을 내가 좀 보고 싶다. 그럼 이제 입지 순위를 좀 저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방을 통해서 여기 보면 이제 평균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강원도면 이제 춘천 같은 경우는 평균 시세가 한 2.8억, 뭐 홍천, 횡성 빼고 원주는 2.4억, 뭐 강릉 같은 거는 2.8억, 네, 속초 같은 거는 2.5억, 뭐 이렇게 주요 도시들 이렇게 가격이 나오니까 네. 이 가격별로 저희가 입지 순위를 좀 매겨도 그렇죠.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매겨야죠. 네. 그렇게 매겨야죠. 네. 네. 아무래도 현재 가격이 모든 입지라든지 뭐 장단점 이런 것들이 가격이 다 반영되어 있다고 포함이 보니까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현재 강릉 같은 경우는 직방 기준으로 해서 거의 최고가입니다. 네. 지금 춘천과 같은 가격이에요. 네. 그죠? 근데 사실 인구수만 보면 이제 원주, 춘천, 그 다음에 강릉인데 그렇죠. 가격은 춘천과 함께 상위에 랭크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릉 분위기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강릉을 갔다 왔습니다. 네. 제가 뭐 짧게 한번 좀 지역 분석할 때 말씀을 드리면 강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를 낀 도시다 보니까 네. 해안가, 내륙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 특성상 여기는 이제 하천, 그러니까 강이죠. 네. 남대천이라는 이제 천이 흐르다 보니까 이 천을 기준으로 마치 서울같이 네. 남쪽, 네. 한강. 북쪽, 네. 그렇죠. 이것처럼. 네. 이 남대천, 이남, 이북으로 이렇게 좀 나뉘더라고요. 아. 그래서 실제 뭐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해안가보다는 좀 내륙 쪽이 시세가 조금 높다라는 네. 걸 좀 볼 수 있고, 예. 요 이제 천을 기준에서 네. 남쪽보다는 좀 위쪽이 시세가 조금 더 좋은 걸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누면 확실히 내륙 쪽에 남대천 위쪽인 네. 이런 교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천동, 유천동. 홍제동 이런 쪽이 좀 강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시세에 딱 표시가 되네요. 네, 시세가 딱 표시가 되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인 어떤 입지 흐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방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좀 좋더라고요. 네. 저는 또 직방 같은 경우도 하나 또 특징이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아파트 있잖아요. 네. 아파트의 뭐 신축 분양. 네. 요거를 딱 누르면 네. 현재 분양된 단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나오고 좋죠, 맞죠. 네. 예전에는 일일이 다 찾았어야 그렇죠. 되는데 일일이 수기로 다 한 방에 찾았는데, 맞죠. 네. 분양권만 딱 이렇게 보이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뭐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좀 더 연구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뭐 네이버에서 네. 뭐 강릉 분양 뭐 이래서 맞습니다. 또 찾아봐야 되지만 네. 한눈에 이렇게 지도에 볼 수 있는 게 큰 네.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입주 예정이라고 떠 있는 것은 이미 분양한 거고 이제 분양 예정이라는 것은 이제 향후 분양 단지. 그래서 친절하게 오른쪽에 이렇게 표기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입주 예정인 분양한 단지들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로 표기 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이제 뭐 민간 임대주택이라든지, 민간 임대 아파트라든지, 뭐 도생 같은 경우는 좀 제외됐고, 그리고 이제 커서를 이동하면 여기 위에 보면 이제 주문진 쪽에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좀 비중이 좀 낮다 보니까 그렇죠. 동지역을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주가 어디에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내곡동이죠. 내곡동에 이제 자이 하나 들어와 있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동 쪽에 이제 롯데 시그니처. 일군들이 들어온다 맞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하늘치 스카이, 그 다음에 경남 아너스빌, 그 다음에 이제 동도 센트리움. 이런 것들은 이제 포남동 쪽인가요? 포남동.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커서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딱 나옵니다. 최고 경쟁률까지 나오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어디가 분위기가 좋았는지 그렇죠. 간접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았던 데는 교동 하늘치 이런 데는 114.9대 1까지 나왔네요. 그렇죠. 뭐 따지고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내곡동에 있는 자이가 어딨죠? 여기 있네. 요게 이제 아마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최초로 이렇게 좀 시작이 되었던 단지.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사실 내곡동이라는 이 지역은 뭐 여기 보면 이제 노암동, 내곡동 사이 경계선에 있긴 하지만은 아까 저희가 그랬잖아요. 남대천 이남은 그게 인기가 약간 빠지는데 좀 빠진다. 하지만 자이고 뭐 세대수 볼까요? 세대수도 918세대니까 강릉에서는 900세대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일반 지역에 한 2, 3천 세대 정도 그렇죠. 된다고. 20만 인구니까. 그렇죠. 그 정도 이제 입지라고 보니까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 자이가 들어왔으니 나름대로 좀 선방을 했습니다. 가격도 그렇고요. 그 향후에 이제 들어왔던 게 요런 이제 롯데가 분양 당시 그때 뭐 최고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최고 경쟁률 같은 경우는 82점이는데 뭐 실제 평균은 한 4, 50대 정도 기록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분양했던 것들이 이제 어디였지? 하늘채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경남 아너스빌 이런 거 보세요. 와, 하늘채라든지 경남 아너스빌은 일단 자이 롯데가 성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거의 뭐 묻지마청약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봐도 그냥 하늘채 같은 경우는 입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강릉역 뒤에 이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해가지고 자연환경도 좋고 나름대로 괜찮죠. 그래서 이제 좀 성공적인 분양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게 강릉이다. 그래서 향후 이제 올해 하반기에 분양 예정인 이제 요 자이르네, 자이지만 자이르네입니다. 이제 여기는 송정동의 강릉 아이파크 인근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세대 수는 한 256세대 정도. 그래서 세대수가 좀 작은 게 아쉽네요. 근데 보면 여기 이제 기존 있는 구축이라든지 이런 단지들이 2, 300세대 혹은 400세대 이런 단지들도 꽤 많거든요. 강릉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바닷가 인근에 분양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아마 향후 사람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강릉 아이파크보다 바다 조망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지도로 봐도 맞죠. 그래서 지금 송정동, 특히 송정동뿐만 아니라 이제 해안가에서는 가장 독보적으로 이제 아이파크가 좀 시세가 조금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 수는 좀 차이 나지만은 비슷한 입지에 바다 조망이 좀 괜찮게 나온다면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 것 같을 거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륙 쪽에는 분양이 많은데 해안가 쪽에는 마땅한 아파트가 없어요. 그렇죠. 뭐 사실 뭐 이건 여담이지만은 속초가 이렇게 잘 나가고 아파트 가격이 팍팍 치는 이유는 최고가가 8억이 넘었죠. 8억 넘었죠.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뭐 7억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미 속초 같은 경우는 8억을 넘어버렸으니까 그 이유를 뭐 좀 찾아보면 아무래도 바다 뷰, 오션 뷰, 그리고 특화단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미되다 보니까 투자자들, 뭐 세컨하우스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그렇게 신고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직방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별 입지, 그리고 분양 단지들, 그리고 예정 단지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 한번 참고해서 이런 사이트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면 아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원도죠. 네.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네.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필터링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가 네. 좀 특화된 네. 사이트라서 네.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아이파크를 찍으면 이렇게 실거래가 그래프가 표기 때문에 네. 표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눈 보기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옛날에 직방도 이게 시세 차트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직방이 시세 차트가 안 나오는 게 좀 아쉬워졌어요. 네,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단지를 만약에 찍으면, 아이파크다 찍으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시세까지 같이 나왔었는데 차트로 차트까지 나왔었는데 이제 숫자로만 맞죠. 네, 이제는 단지 정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실거래가도 나오긴 나오는데 차트가 안 나오는 단점이 그렇죠. 있다.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호갱노노를 그러면 보게 되는데 호갱노노는 좀 약간 반영이 좀 느리고 그렇죠. 네. 네. 좀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세 개 다 봐야 돼요, 결국에.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사이트를 좀 종합해서 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이런 개발 호재 같은 것도 좀 하공가 이런 것도 표기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하공가 개발 호재 네네네 나오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 입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 일단은 유천동이 가장 높습니다. 네. 유천동이 높은데 나중에 이제 네이버 부동산으로 저희가 볼 때지만은 사실 유천동은 딱 요 세 단지밖에 없어요. 이게 다죠. 유천 택지 지구긴 하지만은 요 밑에 우미림부터는 사실 홍제동 이제 법정 소속이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보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천 택지 지구. 어쨌든 유천동이 가장 높다. 그래서 대장 지역이고 그 다음에 송정동이다. 송정동에는 이제 아이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신혼 아침의 도시라든지 여기 한신도휴 이런 것들이 좀 신축이에요. 그래서 신축들이 좀 시세를 이끌고 있다. 그 다음에 홍제동, 해신동, 회산동. 특히 회산동 쪽은 이제 남대천 이남이긴 하지만은 여기도 이제 신축들이 이제 17, 18, 19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신축들이 포진되어 있고, 그다음에 홍제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 이제 유천택지지구 단지 그리고 여기 이제 홍제동 3인방이라고 하죠. 여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한신도휴 이렇게 세 단지가 나름대로 또 연식이 좀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교동입니다. 입지로 보면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가 신축 단지도 봤지만은 신축 단지에 좀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단지들이 이 교동에 많이 있거든요. 롯데 시그니처라든지. 그렇죠. 24년 11월 입주 예정이네요. 그래서 향후 이제 교동의 입지가 구축 위주로 많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뭐 포남동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이제 강릉 역세권 인근에 있는 단지들 이런 것들 이런 단지들이 나중에는 실제 입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 실거래가가 적극 반영이 된다면 이 교동과 포남동의 위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곳들이 이제 교동이나 포남동 이런 쪽들 그리고 포남동에는 또 우리 재건축 이슈 단지가 이슈가 아니죠. 재건축 진행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까지 조금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요 단지 유천, 송정, 홍제, 대신, 뭐 교동 이런 거랑 조금 나머지 최근 아시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거래됐던 단지들 분위기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인 거는 사실 네이버 부동산 많이 봅니다. 실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를 많이 보고요. 여기 보면 이제 평당 가격이라든지 뭐 실거래라든지 뭐 편할 대로 하셔가지고 오피스텔은 뺄게요. 초록색이 오피스텔이어서 그래서 실거래는 이제 이렇게 아실로 좀 보고.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는 현재 분위기를 반영하는 호가, 매물가, 그렇죠. 매물가를 위주로 이렇게 좀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이제 유천동, 유천 택지지구가 시세가 가장 높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새 아파트들이 여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형상이 일어난 거고,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임장을 갔을 때, 이제 저희가 케마스 저번 주죠? 임장을 갔을 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교동, 유천, 택지지구 요 인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맞죠. 좋은 지역들을 먼저 보고 향후에 이제 그 순서대로 가는 게 이거 맞잖아요. 근데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저희가 점심을
이 교동 인근에 있는 네. 아주 유명한 곳에 네. 짬뽕. 교동 짬뽕 네. 아주 원조집이죠. 끝까지 가서 예, 줄 서서 먹었죠. 맞습니다. 네. 그때 한 끝에서 네. 한 3, 40분 줄 섰나요? 네. 그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이왕 간 거 네. 맛집을 또 투어해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런 걸 좀 감수하고라서도 저희가 이제 점심을 거기서 먹었기 때문에 이 인근부터 시작한 거였거든요. 임장은 맛집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여기는 관광지다 보니까 네. 관광과 관련된 맛집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약간 임장 겸 여행이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이 먼 거리에 네. 사실 망설여지게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유천 택지지구가 이제 평창 올림픽 때문에 사실은 생긴 큰 이유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유천 택지지구가 생기기 전에는 아무래도 교동이 이제 사실 좀 대장단 그렇죠. 지역들 핵심 지역이었죠. 여기에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지적 편집도만 봐도 여기 그렇네요. 일반 딱 상업 보니. 지역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준주거지뿐만 아니라 요런 데도 네. 사실 상권들이 쫙 뻗어 있습니다. 땅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네. 택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네. 토지 사용 효율성이 높은 동네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택지지구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안 돼 있나? 교동 택지지구라고 이렇게 딱 봐도 뭐 네네. 택지 지구네요. 연식은 거의 한 2, 30년 이렇게 된 이제 구 택지지구고 그 맞은편에 바로 새로운 몇 년 안 된 따끈따끈한 택지지구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택지지구를 이제 좀 비교를 많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저희 이제 조원들하고 이제 같이 좀 스터디 돌았을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어디가 생각나냐면 전주가 생각났어요. 네. 그렇죠. 저희 송천에 있는 송천동이랑 그 위에 있는 에코시티. 에코시티랑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예. 사실 저희가 지도로 보면 이 경계지만은 뭐 차로 이동한다든지 뭐 도보 이동 충분히 가능한 어떤 입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전주가 너무 이 매칭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봤을 때 야, 송천동 인프라도 좋지만은 거기에 있는 에코시티의 주거 환경과 뭐 아직까지는 상권이 막 그렇게 많이 차지는 않았지만은 네. 점점 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딱 들어맞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전주 그런 곳 에코시티라든지 이런 곳 가보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세도 거의 비슷하게 좀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쪽으로 해서 굉장히 인프라가 잘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좀 반듯하게 택지이기 때문에 정리되어 있었고 유천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가 조금 핵심이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도 있고요. 그래서 요 동네가 굉장히 이 로드뷰로 좀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여기 이렇게 딱 보면 좀 새 건물, 새 도시 느낌입니다. 새 건물이기도 하고 제가 커뮤니티도 검색해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새로운 택지에 음식점이 들어온다면 나름대로 좀 경쟁력 있는 좀 맛있는 뭐 이런 것들도 좀 들어오고 그리고 좋은 아파트 인근 상권일수록 좀 더 비싼 상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딱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요즘 뭐 핫한 상권이더라고요, 보니까. 강릉의 강남이라 봐야죠. 향후 이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젊은 부자들이 많이 네. 들어오는 데가 이제 이쪽이죠. 네, 그래서 요렇게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상권을 기반으로 해서 양쪽 이제 아파트, 우미린이라든지 이런 유승한 데들 그리고 뭐 여기 8단지 전부 다 상권 이용하기는 충분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권, 구 택지지구 상권, 그 다음에 신상권, 뭐 규모는 사실 교동이 훨씬 크죠. 네. 근데 이제 상권 자체가 조금 이동이 되고 있고 네. 새 건물. 새 건물로 아무래도 기존 교동과 가깝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이 인근 교동에 있는 아파트들 그다음에 유천 택지지구에 있는 아파트들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유천지구 우미린이 제가 친구 보고 살아있던 아파트인데. 아, 그런가요? 강릉 사는 친구. 아. 네. 그때 갭이 완전 붙어가지고 몇 천 안 들었었어요. 한번 볼까요? 실거래가. 네. 이게 평수로 따지면 30, 평. A로 네, 한번 보면 실거래가는 아직 없네요. 네. B. 야, 엄청나네요. 예, 한 2018년 요쯤이네요. 요 정도 사이였어요. 3억대. 예. 요 정도 3억대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5억대고. 5억대인데 실제 나오는 금액은 한번 볼까요? 네.
실제 나오는 금액은 평수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A 같은 경우는 5억대로 나오긴 하네요. 네네. 전세는 요때 얼마 했나요? 요때 전세를 80, 보면 요때인 것 같은데 2억 7천. 2억 7천. 아까 매매가 얼마였지? 매매는 아까 3억 초반대. 네. 그래서 돈이 많이 안 많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네요. 네, 네. 예. 신기하게도 여기 이때만 해도 사실은 여기가 보자. 갭이 완전 붙었을 때. 한 2년 차 정도 됐었는데 갭이 신기하게도 좀 붙었네요. 네. 요때는 강릉이 오를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승아나 꼭 봐라. 네. 나 한번 볼 거예요. 제 좀 친한 친구였는데 네. 완전 부동산 관심 없는 친구. 근데 이 딱 너무 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위에서 쳐줄 거니까 이 우물이는 따라 오르게 좀 뻔한 느낌. 사실 뭐 구조도 좋고 네.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가 거주 안 할 거면 이거 전세 맞추고 들고 갔다가 몇 년 뒤에 거주해라. 약간 그랬는데 참 인생의 기회를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37평인 것 같아요. 네. 아니구나. 33평. 우미리니 약간. 이거보다 네, 모밀이니. 네. 그래서 실제 거래가 한 1,800대, 6억대 이렇게 호가가 나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현재 대장은 유승한내들. 유승한내들이 지금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네. 이걸로 봐도 되겠다. 매물이 없어요. 맞죠? 네. 딱 봐도. 사실 이제 전체 매물이 딱 하나입니다. 네. 8억대. 네. 와. 이것도 평수가 이제 한 37평. 네. 37평이 하나입니다. 평당가를 한번 볼까요? 2,100만 원. 네. 이렇게 이제 찍혀있네요. 강릉이 2천을 넘기는. 네. 이게 왜 사실은 작년에 네. 7월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반 가세에 되려면 좀 내년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돼 있고 아마 이게 일반 가세로 나올 때는 좀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실제 실거래가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7억 1,100만 원까지 찍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유승 한내들이 더퍼스트가 이제 대장이다. 강릉 전체에서. 그래서 그러다 7억. 보니까 호가 한 개가 딱 나와 있네요. 네네. 8억대로. 바로 요거는 이제 37평대지만은 어쨌든 8억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당가도 한번 볼까요? 2,100만 원. 네, 2,100만 원. 딱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유천 택지는 뭐 사실 강릉시에서도 그렇고 뭐 일반 외지인분도 그렇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이것부터 일단 네, 보러 가는 거죠. 이것부터 보러 가는 네.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교동을 보면 좋은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송정동이 이제 두 번째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이 유천동과 요 유천택지지구와 교동은 서로 비교하면 좋습니다. 네. 비교하면 좋은데 비교됩니까? 새 아파트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비교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오죠. 네. 강릉 롯데 시그니처라고. 이게 이제 요게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이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해서 교동 7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분양 단지인데, 저희가 이제 교동 딱 보시면 여기 뭐 부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주공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네. 다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네. 아실로 한번 볼까요? 네. 궁금하네요. 네. 이제 롯데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2001년, 89년, 2003년, 2002년, 89년 전부 다 한 20년 차 이상이 다 됐네요. 딱 그 정도. 근데 여기에 이제 새 아파트가 딱 들어오니 뭐 사실은 교동 생활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보면 교동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교동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니 구택지지구, 인프라 좋은 구택지지구의 새 아파트라 현재 새로운 새 아파트 들어온 새 택지지구의 새 아파트라 이제 어떻게 가격적으로 이제 경쟁이 될까 네. 사실 주목되는 네. 점이죠. 그게. 네. 네. 뭐 저는 사실 비슷하게 볼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가겠죠. 결국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맞죠. 주거 환경은 아무래도 이쪽이 좋고 유천 택지지구 아직까지는 그런대로 인프라는 여기가 좋기 때문에 네. 나름 학군도 좀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여기가 좀 좋을 거고요. 네. 학원가가 일단은 맞죠. 네, 학원가가 강릉에서는 여기에 몰려 있네요. 강릉에서는 여기가 네. 최고로 지금 74개. 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여타 뭐 한 100만 도시 혹은 학군으로 좀 유명하다 이런 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학원 수만 보면. 네. 그래서 좀 강릉 내에서 대치동이네.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 지역의 학구열이 조금 네. 그렇게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이 있지만은 네. 어쨌든 뭐 그런 점을 비교하면 좀 비슷하게 흘러갈 건데 어쨌든 애 키우기 좋은 거. 네. 그럼 이제 네이버 부동산 한번 볼까요? 네. 강릉에 자 매매로 이제 대표적인 84A. 자 면적을 높은 순으로 하면 이제 6억에 딱 나오네요. 6억이 나오는데 한번 보면 P가 이제 뭐지? P가 1억 3천 뭐 이렇게 9천까지. 네. 근데 요게 아무래도 손피인 것 같아요. 네. 네, 손피. 네. 손피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네. 이 분양가가 사실은 4억이에요. 네. 4억인데 이 P를 붙여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건데 손피는 매수자 부담, 양도세가 매수자 부담이기 때문에 계산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네. 거의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1억이면 P가 1억이면 일반적으로는 거의 한 2억, 3억에 거의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P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제로는 요보다 한 2억 정도가 더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럼 실제 금액은 한 8억 정도. 양도세 낼 거를 매수자 부담이다 매수자 보니까 부담이죠. 맞죠. 네, 네. 거의 막 곱하기 2에 가깝네요. 네네. 그 이상 2보다 좀 더 가깝나? 되죠. 더 되네, 되죠. 맞죠. 거의 1억 정도면 이제 거의 한 3억 정도. 3억 실제 정도. 매수하시는 분이 실제 부담하는 거에 거의 3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거의 P가 최소 2, 3억이라는 수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분양. P가 1억이면 뭐 거의 한 2억 정도는 더 붙어야 되죠. 네, 최소 2억은 더 네, 붙는다. 실제 매수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그렇죠. 이 가격이 아니다. 네. 그래서 한 8억에서 좀 넘어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지금 뭐 유천동보다 비싼 네, 것 같은데요. 나와 있는 네. 호가는 사실은 이제 롯데가 좀 더 높습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아까 여기가 이제 1년차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일반 과세 내년에 한번 붙어봐야 되죠. 서로 막 이러겠다. 네. 맞죠. 서로 여기도 아마도 야 너네가 8억 나와? 그럼 우리도 8억 나오는 거죠. 그럼 너네가 9억 나와? 그럼 우리도 9억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경쟁이 이제 붙을 만한 사실 우리가 아파트 투자로 보면 이런 단지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견인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는 단지들이 있다라는 게 강릉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고는 사실은 이제 교동에서는 다 이제 구축입니다. 구축들. 네. 이게 지금은 딱 애매한 게 재건축하기에는 연한이 멀었고 그렇죠. 투자로 보기에는 네. 구축이고 지금은 좀 애매한데 사실 입지가 좋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또 여기가 주목받을 날이 오겠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재건축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여기 가격대를 보시면 구축이지만은 1,300대, 1,300, 1,300, 1,100, 1,2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1,300. 다 연식이 20년 다 이상 차인데 네. 보면 이제 재건축이 가능할지 이제 거리뷰를 한번 딱 보면 이렇게 좀 중층 이상이죠.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사실 중층 이상이면 이런 21만 소도시에서 재건축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쉽지는 않겠다. 예.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재건축보다는 그냥 입지가 좋은 그래서 연식, 네, 입지가 좋은 구축. 뭐 향후 또 리모델링 얘기가 또 나온다면 모를까. 네. 그래서 여기는 사업성 때문이라도 사실은 좀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포남동? 포남동이라든지 포남동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제 이밤동이라든지 이제 재건축 가능 단지 나중에 저희가 이제 필터링 해볼게요. 와. 이제 그런 단지들이 사실 인기가 좀 있었죠 최근에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입지가 좋기 때문에 네. 구축이지만은 네. 이렇게 비싸다. 네. 와, 순간순간 매물을 찍어 보셨는데 매물이 없네요. 없습니다. 매매 여기 2개, 보시죠. 전세 3개. 2개, 10개 뭐 이런 데는 사실은 특히 좀 전세가 씨가 말랐다. 네, 전세가 이제 거의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데는 이런 현상이 네. 있다라는 체크 포인트로 좀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실제로도 매물이 자체가 그렇게 저희가 썩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강릉 교동에 이제 구축 대장인 이해단지죠. 현대 2차라든지 네. 이런 것들, 뭐 주공 3차, 6차 이런 것들이 좀 구축 대장을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송정동으로 한번 가보면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여기 1900대 나오죠. 네. 야, 강릉 알파크입니다. 네. 그리고 1600대, 1600대, 그리고 1400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도생이니까 세대수가 얼마 안 될 겁니다. 이거 빼더라도 나머지는 800, 1100, 그 다음에 여기 800, 여기 1200 이렇게 나오는데 압도적으로 지금 아이파크라든지 네.
신원, 아침의 도시, 한신도휴 요런 애들이 이제 강세죠. 네. 아무래도 새 아파트라서 그래요. 네. 저 아이파크 매물이 너무 궁금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딱 일단 19년도기 때문에 일단 일반 가세는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준신축이다 그래도 맞죠? 네, 거의 뭐 신축이죠. 사실은 준신축. 대표적인 단지를 딱 찍어보면 높은 순으로 볼까요? 7억대 정도 매물이 나오네요. 네. 사실 7억대. 우리 아까 바다뷰 뭐 보이는 여기 보이는 바다뷰. 여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매물 사진만 보면 주의해야 될 게 아까 자이르네 네, 중정 자이르네 이게 들어오면 여기죠. 뷰 가리는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여기는 막 탁 트이는 동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먼 바다인데 이게 건물들이 이렇게 좀 보이긴 하네요. 네. 뭐 구조는 요거밖에 없네. 네. 어쨌든 바다가 보입니다. 음. 시원하게 보이진 않지만은 어쨌든 요런 느낌, 네. 뭐 요런 건물들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좀 개방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다 보이는 뷰 가 7억 5천 단지가 정도. 지금 7억 5천이니까 요 정도가 거래되면 사실은 최고가 찍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바다 안 보이는 건 한 얼마씩 바다가 안 보이는 거 내려주시면 볼까요? 경서동. 아이파크. 그죠. 네. 보면 이제 아까 매매 30평대 이렇게 찍고 보면 밑으로 하면 6억대. 네. 여기는 바다 뭐 얘기는 없네요. 네. 6억 좀 더 5천. 내리면 6억 5천. 뭐 쭉쭉쭉쭉쭉 가서 이제 5억대까지 네. 이렇게 거의 6억 초중반 정도 남았죠. 바다 보이는 게 그렇고. 1층, 저층 이런 게 5억 네. 5천 이렇게 나오네. 6억대. 전세는 어느 정도 되죠? 자, 전세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를 지우고 전세. 전세가 딱 두 개 있네요. 아니네. 몇 개 있네. 하나, 둘, 세 개. 5억 6천이네요. 뭐 같은 매물 같은데 10층, 10층, 10층. 똑같네요.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전세가 없다고 하죠. 네. 5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저는 대형 평수도 한번 궁금한데요. 대형 평수. 네, 전세가율이 되게 높더라고요. 한 40평? 40평? 네. 40평? 네, 40평, 39평. 일단은 전체 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매매 전세 하나도 없네요. 그럼 39평? 39평. 이렇게 찍어도 없고. 45평. 45평도 없습니다. 매물이 없네요. 네. 없어. 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제가 봐도 나는 이제 바다 보고 싶고 바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원한다.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네. 강릉 아이파크 그렇죠. 끝입니다. 네. 사실은. 네. 속초나 다른 여타 지역처럼 뭐 주상복합이 여러 채의 단지들이 들어오는 곳이면 뭐 선택의 폭이 좀 넓을 수 있어도 그리고 뭐 대단지에 그 다음에 브랜드 뭐 우리 부역대 신병초처럼 어쨌든 좀 장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실거주도 좀 탄탄한 느낌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뭐 송정 신원의 아침이라든지 한신도휴. 네. 근데 뭐 학교는 사실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이는데 나름대로 좀 보시면 네. 바다가 북향이잖아요. 네. 우리 아이파크도 마찬가지고 동향 아니면 북향입니다.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가릴 수 있죠. 이런 한신도휴나 아이파크처럼 가립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남대천 뷰가 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네. 그래도 신축이면서도 뷰가 일부 나오죠. 네. 바다 뷰는 아니어도. 네. 느낌. 바다 뷰도 일부 나오는 단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이거 한번 볼까요? 그거는 좀 비싸더라고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매물에. 그래서 요런 것들은 바다 뷰,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와, 바다 9억. 뷰. 이건 남대천 뷰네.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뷰 자체가. 그렇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바다 뷰? 요건 것 같은데. 이것도 남대천 뷰네. 바다 뷰가 없나? 다 남대천 뷰네요. 이건 남대천이에요. 일단은 남대천 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요 송정 한신도뷰, 요거는 바다 뷰 나오는 게 몇 개 단지가 있던데. 그런가요? 네, 남대천 뷰랑 같이 나오면서 바다 뷰도 나오고 하니까 좀 또 각광받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매물에는 보일런지 모르겠네. 요 바다 조망입니다. 맞죠? 여기 있네. 살짝 저렇게 보이네. 남대천가. 그렇네요. 네. 사실 뭐 남대천만 해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뷰는. 네, 남대천 및 체육공원이 있으니까. 네. 이게 생각보다 남대천 이 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도 이 정도면 뷰라 할 만할 정도가 되니까. 그죠. 이 정도면 맞죠? 개방감이 확 엄청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매물 가격이나 뭐 사실 뭐 한신도유도 보면 이제 5천인데 6억대. 네, 6억대부터 이거는 조금 뷰가 좀 좋은 거고 네. 낮은 거 거의 한 보면 5억 5억 중반. 초중반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것도 전세 한번 궁금합니다. 전세 한번 볼까요? 네. 없어요, 전세가 거의 4억대 한 1억 안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네. 것 같아요. 네. 잘만 하면. 그렇죠. 네. 뭐 생각보다 좀 전세 가격이 엄청 좀 높아요. 받쳐주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전세도 튼튼하고 몇 개 없어요. 없어요. 네. 이거 보면 중충이긴 하지만 동일 매물 딱 지우고 나면 네. 한 4개? 네. 이 정도. 그래서 강릉에는 전세가 굉장히 좀 잘 받쳐주고 전세가율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뭐 향후 여기 이제 신축, 송정, 비치소라구나. 여기죠, 여기. 예, 자이르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분양하면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좀 인기가 있을 것 완전 같습니다. 인기 있죠. 젊은이들의 거리는 안목해변 도보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 네. 안목해변에 있는 네. 요 카페 거리가 요 네. 상업지 일대거든요. 여기가 상업다 지적도를 보면 여기 상업지 된 곳이 이제 카페 거리입니다. 그래서 도보도 이동 가능하고 실제 이제 요 강릉 송정 해수욕장이 네. 보시고 뭐 로드뷰 한번 띄워볼까요? 자, 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변이 이쁘다. 네. 역시 관광 도시답습니다. 네. 그래서 요 라인으로 해서 뭐 상권도 좀 일부 있고요. 그래서 경포대 라인까지 쭉 해서 경포대까지 해변이 쭉 길게 이어져 있으니까 엄청 길게 네. 상권이 이렇게 일자로 쭉 형성이 될 수 있어서 네. 미래 가치는 더 높다고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요 라인으로 이제 성정동 같은 경우는 상권이 그렇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보니까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지어지고 있고 뭐 거의 대부분 인프라는 여기 이제 경포대에 많이 있죠. 네. 네. 요걸 따라서 요 길 따라서 아마 계속적으로 좀 발전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송정동은 이렇게 봤고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홍제동과 이제 회산동인데, 사실 회산동은 우리가 요게 이제 동해고속도로, 이런 거 타고 오시면 바로 볼 수 있는 단지. IC 인근이네요. 네네.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다 동을 보시면 이제 회산동은 몇 개 안 되죠. 네. 단지가 네. 뭐 4개 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네. 얘네들이 진짜 주 단지입니다. 그게 다네요. 그게 답니다. 네. 근데 이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입주 연도를 제가 이렇게 아실로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아실에는 이제 입주 연도를 제가 세팅해 놨거든요. 네. 이게 서희가 이제 17년도, 힐스테이트가 18, 그다음 욕한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한신더유가 19년도. 네. 이 완전 신축이잖아요. 네. 신축 3인방이 이렇게 나름대로 있으니까 네.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높은 지역입니다. 좀 보면 가격이 서희, 힐스테이트, 그다음에 여기 뭐지? 한신 이렇게 순이잖아요. 네. 얘가 제일 그러네요. 높고 가격도 순서대로 신축 순서대로 네네. 나란히 형성되어 한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한신, 힐스테이트, 서희, 서희 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1400, 19년도, 1300, 18년도, 네. 17년도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기는 뭐 딱히 없습니다. 딱 요게 끝인데 한번 볼까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거 여기도 매매로 보고 단일 평수거든요. 네. A로 나가면 2019년 3월달 410세대 이렇게 되어 있군요. 뭐 구조도 4베이 구조 괜찮죠? 네. 자 가격 순으로 보면 5억 초반에서 4억 4억 후반 거니까 거의 갭이 크진 않죠. 네네. 네. 이런 단지들이 확실히 든든한 전세는 단지입니다. 어느 정도 되나요? 전세를 어떤데? 보면 이렇게 4억 5천. 4억 5천. 네.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매매가 같이 보시면 거의 거의 5천에서 7천 네. 맞죠? 4천에서 7천. 1억 이하로 우리가 이 갭 투자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네. 근데 19년도에 네. 입주한 단지고요. 그렇죠. 네. 뭐 우리가 매력 있다 맞죠? 네, 거의 상권이라든지 전세가율이 학교라든지 90% 네. 이런 게 좀 떨어짐이긴 네, 합니다. 네. 단점은 있어요. 네. 하지만 신축을 이런 가격에 잡을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 저희가 많이 돌아봤지만은 뭐 입주 2, 3년 차 이런 단지들이 1억 미만으로 갭이 이렇게 요새 붙어있다. 거의 없죠. 없죠. 네네. 네,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렇게 전세가율도 높다. 네. 저는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것도 그렇나 한번 볼까요?
가운데 거 힐스테이트. 그래도 브랜드인데 그죠? 네. 매매. 그다음에 30A평. 이렇게 해서 높은 소리도 네. 요거는 4억 8천에서 네. 4억 7천. 네. 뭐 거의 뭐 똑같습니다. 4억 네. 7, 8천이라 보면 되네요. 네. 전세는 전세는 매매 빼고 한 4억 천. 한 개 있어요. 한기는 이것도 거의 뭐 네. 이게 더 작네. 갭이. 네. 아마 뭐 여기 서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네. 가격이 이제 연차식으로 뭐 다 그렇게 형성될 것 같은데 네. 뭐 잘만 맞추면 한 6천에서 5, 6천에서 한 7, 8천. 4, 5, 6천대로 네. 또 충분히 이제 네.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단점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장점도 충분히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이제 홍제동. 홍제동은 아무래도 이제 우미린, 그 다음에 요거 6단지 같은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도 홍제동 3인방이 좀 있죠. 푸르지오,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한신도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식을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여기는 뭐 더 할 얘기 없죠. 뭐 16년도, 18년도 이렇게 돼 있고 신축이고 3인방은 푸르지오하고 힐스테이트가 뭐 한 지금 뭐 한 7, 8, 이제 17년, 18년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나마 이제 한신이 이제 15년도로 한 7년 차, 8년 차 이렇게 되네요. 아무래도 가격은 어디가 높죠? 한신이 이제 높죠. 그래서 여기는 뭐 비슷한 입지라면 사실은 신축이 좀 강세다. 그렇네요.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볼까요? 예. 전형적인 좀 지방의 특징이죠. 네. 왜냐면 본격적으로 강릉 같은 경우는 신축이 지금 들어왔던 계기가 이제 평창 올림픽 때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분양 단지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핵심 지역, 뭐 구도심 이런 데 분양을 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팍 터지는 거죠. 네. 구축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신축이 들어오니까 전형적으로 사실 신축 살고 싶은 욕망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네. 살아보면 신축이 좋죠. 못 빠져나갑니다. 네. 신축에 못 빠져나갑니다. 한번 신축을 빠지면 구축 못 삽니다. 이것도 4억 6, 7천 딱 매물이 이거밖에 없네요. 네. 그러면 전세가도 한번 같이 보면 전세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다른 타입 볼까요? 그러면 B 타입. B, C 다 보죠. 오, 없네요. 다. 없다 없죠. 전세가 없습니다. 지금 전세가 없어요. 네. 그럼 다른 거 한번 볼까? 그나마 푸르지오. 이것도 전세가 없네요. 전세가 없네요. 네. 그러면 요건 전세 안 했네요. 홍제 힐스테이트 전세. 네. 전세가 4억 4천에서 4억 5천. 이게 평수가 좀 다르네요. 네. 그죠? 이거는 48평? 6평? 46평 정도 되네요. 46평이 4억 4천인데 뭐 매매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5억 천. 이거 6천 갭이네요. 같은 8층이다. 대형 평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네. 사실 대형 평수가 이렇게 갭 작은 건 전 처음 봤습니다. 네. 괜찮네요. 사실 저도 이제 그때 강릉 지역 분석할 때도 우리가 5년에서 10년 차 사실 전세가율이 좀 높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평균가보다 좀 덜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단지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매력적이네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도 사실은 뭐 너무 멀지도 않아요. 네. 멀지도 않고 나름대로 뭐 인프라도 좀 갖춰져 있을 겁니다. 이런 정도 단지 수면 충분히 하고 터미널, 시청 이런 것도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방은 철도보다도 이런 터미널을 더 많이 이용하니까 그렇죠. 네, 터미널 가까운 것도 큰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고속과 시외버스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인근원에서 보면 이제 뭐 있겠죠. 상권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지역도 나쁘지 않다. 대신에 뭐 교동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이런 지역들도 뭐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차선책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고민될 것 같은데요. 교동의 구축이냐, 금방 홍제동이었어요. 네, 홍제동의 신축이냐, 네, 준신축이냐, 네, 준신축이냐 조금 고민.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네. 그렇게 차이 나지 않죠. 네.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교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교동인데, 저희가 이제 교동 딱 이렇게 섹터를 쭉 보면, 어디까지냐면, 최근에 이제 분양한, 당연히 롯데 시그니처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딱 보면 되겠다. 아파트. 여기 이제 커서에 보시면, 분양권, 아파트, 재건축, 뭐 오피스텔 있죠. 입맛대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아파트 분양. 네, 그래서 분양권만 저희가 선택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동에 있는 분양권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롯데 그 다음에 또 인기를 끌었던 교동 하늘지 스카이 네. 고롱에서 요 단지 그 다음에 경남 아너스비 이 세 단지가 거의 뭐 히트를 쳤잖아요. 네. 네. 이 세 단지가 전부 다 교동에 속해져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향후 교동의 평균가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점프를 끌어올리겠네요. 맞죠? 엄청난 점프를 하지 네. 않을까. 네. 거기서도 이제 구축 입지가 좋은 구축 단지들도 받쳐줄 네. 거고. 네. 자, 그래서 사실은 강릉에서는 자연 환경이 좋기로 뽑자면 제가 볼 때는 해안가 바다 뷰 보이는 이런 단지들도 자연 환경이 좋지만은 네. 이런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 요 단지 두 단지 7, 2 요 두 단지가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은 단지로 향후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하늘채도 프리미엄 궁금한데요. 하늘차 한번 볼까요? 네. 자, 기준 단지 하면 요렇게 네. 피가 지금 1억. 피가 1억 정도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 1억 정도면 여기서 거의 한 2억 정도 더 붙이는 거죠. 2억에서 아까 3억. 그러면 한 맞죠? 요거 한 7억 정도. 7억 정도. 되죠. 네. 네. 아까 롯데 같은 경우는 뭐 한 8억 이상, 뭐 9억까지도 이렇게 호가가 나왔는데 네. 최고 높은 순위입니다. 네. 뭐 낮은 순위는 여기 뭐 9천도 있긴 한데 여기서도 2억 더 붙이면 한 6억, 네. 여기 거의 7억, 예. 별 차이 안 나네요. 네. 별 차이 안 나네요. 네. 이런 프리미엄이 현재 시장을 이야기해 주죠. 시장이 네. 얘기해주는 분위기를 얘기해주는 거죠. 그렇죠. 확실히 높은 네. 그러니까 좋은 단지들은 이렇게 프리미엄이 예. 말도 안 되게 좀 높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예. 예, 반대로 보면 이런 뭐 경남 아너스비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단지들은 35평 이런 것들을 보면 피가 4, 5천 조금 낮죠.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죠, 그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 동도 센트리움 이런 것들도 보면 7천인, 3천, 3천. 이런 것들 이런 것만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향후 좀 나름대로 좀 시세에 좀 반영이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시그니처와 그 다음에 그 차선책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하늘채 스카이파크 이런 단지들이 교동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향후 좀 기대되는 단지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사실은 신축 위주로 해서 각 동에 이제 요 좀 주요 단지들을 좀 봤는데 저는 이런 좀 리딩 할 수 있는 이런 단지들도 좋은데 저는 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최근에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좀 많은지 그래서 좀 거래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강원도다 그러면 이제 세종으로 되어 있네. 강원에 어딨지? 강릉시 네. 이렇게 되면 최근 3개월 거래량 순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렇게 폭발적으로 80 몇 건, 뭐 30 몇 건 이렇게 나온 것들은 실제 수요자들이 많이 일으킬 수 포함되어 있는 있겠죠. 거래량 수치는 아니거든요. 아, 네네. 예. 그러니까 투자자? 투자자들도 나름대로 함께 이끌어낸 수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80건 뭐 이런 것들은 네. 실수요자들만 이루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입합주공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단지들은 한 30건 이상 이런 단지들은 아무래도 투자 수요가 조금 받쳐졌다. 혹은 많이 받쳐졌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 위치를 보면 입합주공 6단지 이런 것들은 어디 있나요? 갭이 완전 붙어서 여기 그랬네요, 있네요. 특히나. 네. 네. 그래서 이런 단지들이 지금 인기가 가장 많았었는데 보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죠? 최근에 지금 1억 8천대에서 네. 갑자기 2억 1000까지 네. 이렇게 여기 구간이 없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구간을 가지면서 가는데 이렇게 갑자기 점프해 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까지 최근에 거래가 됐는데 요 앞장 거래만 해도 이런 전세가들이 같이 받쳐줬잖아요. 네. 보면 1억 8천인데 1억 6천이라든지 전세가는 뭐 2, 3천 뭐 이런 전세가가 많이 받쳐줬던 단지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도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아까 제가 그거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포남동에 네. 포남동에 이제 아무래도 강릉 같은 경우는 소도시지만은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포남주공이 현재로서 이제 조합 설립을 이제 하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죠. 어쨌든 초기 단계입니다. 얘네들이. 네. 그래서 이제 요 단지가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포남주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릉역 오른쪽에 포남동 포남주공 1차. 아 이거 완전히 뭐 로켓 쏘았죠, 그죠? 그렇죠. 팡팡팡팡팡 계속 신고가를 거래하면서 조금은 낮은 건 있지만은 거의 지금 1억 6천. 옛날에 비해서 6천대에서 6, 7천대에서 3배 정도 뛰었네요. 네. 네. 옛날 전고점 회복되기 전 이제 상승장 전부터 해서 네. 3배 정도 뛰어버렸네요. 와, 엄청나죠, 그죠? 제가 여기도 이제 저희가 임장을 했는데 여기 이제 한번 볼까요? 네. 로드뷰를 이렇게 딱 보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실제로 이거보다 더 노후돼 보이던데. 실제로는 네. 더 노후돼 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이고 여기도 입지가 완전 좋은 건 아니죠. 네. 사실은 이렇게 주변에 뭐 리딩 할 수 있거라든지 아니면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뭐 좀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주요하게 보는데 네. 여기에 이제 재건축이 되면 이제 재건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 말고 이제 대지 지분과 네. 용적률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근데 5층짜리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굉장히 좀 잘 나올 거라 보고 네. 대지 지분이 한 13.2평. 네. 그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조합원들의 수익률도 조금 높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포남주공 1차가 강릉에서는 진행되고 있으니 얘를 기준으로 어떤 단지들이 좀 재건축이 될 수 있는가 한번 필터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대지 지분은 13% 정도. 여기 위에 섹터를 보면 이제 대지 지분 같은 경우는 한 13 됐나요? 10에서 15 사이니까 13 된 것 같은데요. 요 정도? 13이 표시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입주 연차는 30년 차, 30년 이상 이렇게 섹터를 표시하고 세대수는 강릉에도 소규모 이제 재건축도 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너무 얘네들은 몇십 세대라서 재건축이 되더라도 사실 세대수가 한 200세대 이상 뽑기는 좀 힘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도 좀 400세대, 강릉에서는 조금은 이제 좀 세대수가 좀 받쳐준다라는 기준이 400세대 정도 400. 되면 200세대가 나중에 곱하기 이제 해가지고. 재건축됐을 때 한 4, 500세대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200세대 현재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딱 필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몇 개 안 나오죠. 그렇죠. 예, 몇 개 안 나오죠. 네. 이게 기준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포남주공 1차를 기준으로 해서 단지를 이제 좀 저희가 필터링 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주공 2차, 포남주공 2차 바로 이제 옆에 있는 요게 이제 대지 지분이 14평 정도 되고요. 한번 찍어봐 주시죠. 시세 어떻게 되는지. 시세 어떻게 되는지. 얘도 좀 요것도 쌌네, 맞죠? 많이 싸웠습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보면 이제 동남 아파트 이런 것들도 시세가 조금 팍 튀었긴 해요. 그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면 뭐 몇 건 안 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밤주공 2단지 이런 것들도 거래량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면서 네. 시세가 많이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밤주공 1단지 얘네도 마찬가지네요. 네. 많이 갔네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현대 얘는 요거는 조금 가긴 가긴 갔는데 전세랑 같이 가니까 같이 가는 거니까.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노암주공 2차도 좀 간 느낌은 조금 있어요. 네. 근데 전세가도 같이 그렇죠. 확 가버렸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있나? 내곡 주공도 있네. 얘네들도 좀 같이 가면서도 향후에 이제 매매가가 좀 더 앞질러 갔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강릉에서는 포남 주공 1차가 간 기준으로 해서 향후 얘네처럼 될 수 있는 단지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덟 다섯, 개. 여섯, 일곱 개네요. 여기 빼고 얘 빼면 한 7개 정도 네. 단지가 있다. 네. 그래서 요런 단지들이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가격에 네. 남들이 이미 먼저 선진입을 해버렸네요. 예, 이미 가격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밑에 두 개는 또 뭐 네, 물론 현대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지 네. 내곡주공, 노암주공 이런 것들은 전세가도 좀 같이 네. 받쳐주니까 같이 받쳐주면 좋죠. 향후 좀 이벤트식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봤던 우리 많이 산 아파트, 우리 거래량 많은 아파트, 그리고 이밤 주공 6단지가 요 단지네요. 네. 요 단지 필터를 좀 뽑아야 돼요. 평당 가격을 요거 초기화. 네. 초기화 시켜버리고 네. 이밤 주공 6단지가 이제 요건데 얘도 사실은 뭐 크게 이 뭐 이벤트가 뭐 이런 건 없는데 사실은 좀 입지가 좀 처지죠. 네. 왜 처지냐면 이밤동은 이쪽에 비행장이 있어요. 네.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 라인으로 해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거든요. 고도 제한도 있을 수 있겠네요. 고도 제한도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밤 쪽은 나중에 뭐 재건축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높이 제한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좀 선호하는 지역은 아닌데 네.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가격이 반영됐다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상급지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퍼져나가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강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단지를 좀 찍어봐도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런 것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이 매력적인 이유, 뭐 우리가 뭐 저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가율도 사실은 전체가 80% 이상이 되는 지역이고 또 신축이 또 전세에 또 받쳐주는 전세 임대 수요가 굉장히 좀 풍부하고 가격적으로는 저희가 뭐 비교해드렸지만은 사실 인근에 있는 속초도 8억 정도 하지만은 21만 도시에 비슷한 경기도 이천, 경기도 이천도 한 7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강릉과 비슷한 관광도시 여수, 여수 28만 정도 하거든요. 네. 인구가. 네. 여수도 사실 6억에서 7억 가까이 네. 그 사이에 네. 시세가 형성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강릉과 가까운 아까 우리 속초 8억.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렇게 오버쇼팅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같은 강릉 내에서만 보면 이제 원주라든지 춘천이라든지 요런 지역만 보면 사실은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헷갈려 할 것 같아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죠. 같은 강원도 내에서만 보면 고평가 같은데, 고평가 상태인 것 같은데, 뭐 비슷한 인구에 비슷한 다른 도시. 다른 도시를 좀 보면 또 비슷한 적정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이제 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제 강원도가 이제 바다 조망 프리미엄이 붙었다. 또 그게 붙기 시작한 트렌드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자치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강원 자치도. 특별 자치도가 됐거든요. 제주도도 옛날에 특별 자치도가 되면서 도시 자체가 번지 점프를 했어요. 네. 여기도 이제 번지 점프를 이렇게 하는 중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봐져요. 과거랑은 좀 다르게 이제 강릉이 우리가 좀 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주 물량이 많아서잖아요. 맞습니다. 강릉 자체에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24년도에 사실 그 누구도 좀 확실히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매니에 그 누구도 좀 하기 힘들겠지만 이게 두려운 거죠. 24년도. 24년도에 3배 정도가 많은. 적정 수요는 1061세대인데 3000세대가 들어오니까. 근데 그때랑은 좀 다르게 저는 두 가지 점이 다르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전세가가 굉장히 받쳐주고 첫 번째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게 받쳐준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다 프리미엄과 특별 자치도
라는 규제의 변화. 이런 게 도시의 규모가 좀 커졌다고. 이제 도시의 에너지가 이제 커지고 있죠. 커질 것이다도 아니고 커지고 있고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를 더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봐져요. 첫 번째는 전세가율이 좀 현재로서는 높아서 네.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좀 나쁘지 않은 네. 현재로서 괜찮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강원도 내 특별 위상이 위상이 좀 높아지면서 그런 가격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강릉은 또 공급량이 많지만 네. 사실 강원도 자체 전체 공급량은 다른 지역이 좀 작거든요. 네. 그래서 강원도를 보면 강원도 자체의 적정 수요가 7,695세대인데 강원도 자체의 이제 전체 공급량은 9,800세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편은 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도시에서 조금 받쳐줄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사실 실수요자라면 신축 혹은 바다 보이는 것. 이렇게 아까 이제 우리 시드로 의원님이 자이른에 찍어주신 데 보면 자이른에도 좋고 네. 입주하는 단지들이 이 내륙 쪽이었잖아요. 주로 네, 자이른에 말고는 맞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바다 보이는 데는 여전히 희소 가치는 있다라고 봐지는 거죠. 속초처럼요. 네. 우리 과거에 이제 부산이 불경기 때 2017년에서 18, 19년까지 불경기 때 보면 바다 조망권이 있는 데는 프리미엄이 별로 안 빠졌었어요. 맞습니다. 물량이 그렇죠. 많고 규제가 더해졌다 하더라도 바다 안 보이는 곳이나 하급지가 흔들렸지 바다 조망권이 나온다든지 상급지는 좀 덜 흔들렸었거든요. 그래 보면 이제 실거주자라면 신축 위주로 지금 돈 저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투자자는 이제 성향에 따라 좀 나뉠 것 같아요. 내가 공격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 하면 지금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직 이제 그 특별자치도에 대한 버프가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전세 가율도 높고. 근데 나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 하면 강릉이 지금 원주 춘천을 따라잡았잖아요. 네. 그럼 다시 원주 춘천을 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제 강원도에서 춘천을 볼까요? 네. 춘천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급량이 거의 많이 없잖아요. 맞죠? 그럼 원주도 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걱정하지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충분히 30만 이상의 도시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입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속초, 24년도에 강릉 이 입주만 사실은 잘 견디면 강원도의 에너지는 제가 볼 때도 엄청나게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바다 프리미엄 이미 속초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강릉의 이전 속초와 같은 좀 특화된 단지, 바다 조망이 보이는 단지 이런 단지들은 향후 강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이제 내륙 쪽에도 롯데라든지 하늘채 이렇게 대단지에 주거환경이 좋은 단지들은 계속적으로 인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걱정되는 게 이제 좀 오래된 구축들 이미 가격들이 많이 치고 올라갔지만은 전세가가 좀 받쳐주니까 나름대로 좀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지들은 투자를 하셨다면 이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조심해야죠. 이제 신축이 팍 들어오면 구축은 맞죠. 지금 준신축이나 바다 조망 이런 거는 좀 비벼볼 만한데 구축은 완전 이제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축은 특히나 이제 이때 좀 피해가야 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구축에 대한 메리트는 점점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준신축 혹은 아까 5년에서 10년 차, 10년 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애들은 아까 우리도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도 봤지만은 충분히 좀 갭 투자해볼 만한 그런 아파트 단지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신축 혹은 또 이제 입지가 괜찮은 이런 단지들을 좀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냐 이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캐마스 이제 스터디로 강릉시 임장을 이제 갔다 온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역도 보고 가격도 보고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사실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이 동네 저 동네 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충분히 임장이 가능한 지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한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한번 갔다 와 보시면 강릉시에 대해서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네. 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우리 토지대님과 저하고 같이 강릉에 대해서 뭐 여행을 한번 갔다 왔죠. 네. 랜선 임장이죠.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휴가는 강릉으로. 네. 강릉 경포대 좋습니다. 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